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기준 대폭 상향 부양의무자 완화까지. 안녕하세요. 정부정책 채널 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2026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 소식입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수급금액 조정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뼈대 자체가 바뀌는 매우 큰 변화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포함해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 지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 내가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또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해당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을 앞두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생계 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급여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 구조와 기준이 바뀌면 누가 대상이 되는지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변화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보셔야 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7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됐습니다. 이 회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방향과 기준을 결정하는 핵심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계획은 물론 2026년을 포함한 중장기 개편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기준 대폭 상향.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현금 지원으로 소득의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0%,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2%, 2026년 목표 중위소득 35%까지 확대.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 약 237만 원이라면 35%는 약 83만 원입니다. 즉, 소득이 월 83만 원 이하인 1인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약 137만 원까지 수급 기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도 상향. 주거급여는 월세나 전세 보증금 등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급여입니다. 이 역시 중위소득 비율로 취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47%,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2026년 목표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즉, 주거급여의 문턱이 낮아지며 더 많은 가구가 월세 지원이나 전세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워도 자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2024년부터 이 기준이 완화되었고 2026년 이후에는 더 과감한 완화가 추진됩니다. 연소득 기준 기존 1억 원 1억 3천만 원, 재산 기준 기존 9억 원 12억 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 확대. 이런 기준 완화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자체 변경 예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를 산정하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통계청의 가구소득 데이터를 토대로 중간값을 기준으로 삼아왔는데요.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 실질 생계비 변화, 고령화 추이, 지역별 주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기준 중위소득 제도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는 수급 대상의 선정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됩니다. 자활근로사업 확대. 정부는 현금만 주는 복지에서 자립을 돕는 복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는 근로 능력은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월 소득 평균 70만 원, 100만 원. 일자리 종류로는 복지시설 보조, 카페 운영, 공공근로, 행정보조 등입니다. 유형으로는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인턴 도움형, 자활기업 연계형 등 다양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단기 알바가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취업 연계를 위한 복지형 일자리입니다. 정부는 향후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취업제도, 청년내 일체응공제,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과 연계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구분현재 2026년 변화.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이면 35%까지 상향 조정입니다. 주거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47%에서 48%이면 50%까지 확대 조정. 부양의무자 기준 연 1억에서 년 9억 1억 3천에서 재산 12억 예외 확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가구소득 중간값 물가고령화 반영 탄력 기준. 자활 근로 제한적 확대 및 제도 연계 강화. 꼭 기억하세요. 복지제도가 아무리 좋아져도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중 어르신이나 장애인, 실직자, 중장년 무직자, 저소득 청년이 있다면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진화 중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현실적인 기준으로 더 간편한 절차를 통해 복지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2026년 복지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뀝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제도를 꼭 기억하고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정부정책 채널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복지 정책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정책 채널TV였습니다.